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25화 뉴스앤 조이를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앤조이의 진행자 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주 1년차 YQ채입니다. 그 옆을 지켜보고 있는 박모찌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단주라니. 녹음 날짜 기준 예. 4월 20일 기준으로 오늘이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4월 22일부터 시작을 하셨군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달력 보니까. 그래서 매년 장애인의 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코올 장애가 있는 건 맞으니까. 알코올 사용 장애. 네. 그럴 수 있죠. 오늘은 근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번 녹음 이후로 얼마 되지 않긴 했거든요. 그래도 막 거의 한 달 채우지 않고 한 3주 됐나요? 그 사이 별일 없으셨나요? 저는 그 미국님이 그 바자회에서 레깅스를 구해다 주셨거든요. 네, 그 레깅스를 입고 열심히 요가를 시작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걸 입고 나서 이제 요가를 끄는 건가요? 그쵸. 네, 원래 요가를 다녀야 되겠다 다시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레깅스가 딱 생기니까 이제다.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서 플라잉 요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레깅스가 동기부여가 됐네. 그러니까요. 네. 다행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니. 사실 그런 걸 사면서 상대방은 마음이 어떨지 모르니까 또 이게 바자회에서 샀다고 하면 에휴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잘 사했다니 다행입니다. 네, 감사히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 지산에 있는 골프장 가려다가 사정이 생겨서 바로 입사를 못하고 8월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는 중식당 홀서빙을 3개월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했었던 거긴가요? 다른 데입니다. 거기 에서 어떻게 일해요? 그래서 원래는 2주 동안만 쉬는 거였는데 지금 거진 한 달째 쉬고 있어서 기분은 좋은데 쉬면서도 이게 바쁘더라고요. 이번 주가 이것저것 언제부터지?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뭐 집 이 타일도 뭐 보수하고 뭐 민방위 훈련도 갔다 오고 하루마다 꼭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기상청 녹음하고 내일도 장인 장모님 점심 때 식사하고 뭐 그랬습니다. 민방위 훈련 가면 뭐 하나요? 저 민방위 훈련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코로나 시즌이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냥 온라인 교육만 계속 받고 있어서 그냥 그 가서 강당 같은 데서 뭐 교육 듣고 그 CPR 그거 하고 시습하고 그 정도인데 정말 잘했네요. 귀찮아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누군가가 쓰러져서 죽으면은 CPR을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게 맞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CPR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워낙 필수로 많이 해서 군대 현역으로 갈 때 훈련소에서 배우고 그리고 나서 자대 가서는 거의 안 하고요. 예비군에서도 뭐 네, 할걸? 예비군이랑 민방위에서 하는데 군 면제 받은 사람들도 민방위는 받아요. 남자들은 만 40세까지. 근데 뭐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본 사람들은 하겠는데 뭐 그냥 대충대충 그냥 어중이떠중이 있는 사람들은 못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네. 제가 그 후자입니다. 어중이 떠주기 하라는데 튀기네. 너무 빨리 해가지고 너무 그 BPM이 빠르다고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하다가 그리고 막 그 자동 제세동기인가 그것도 스티커 잘못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붙이서 하는데 그냥 빨리 끝냈으면 하는 바람에 대충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일을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의무적으로 CPR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매년 들으니까 사실 다들 웬만하면 그냥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 사람들이 집중해서 강의를 들을까 하면서 준비를 해오더라고요. 근데 많이 하는 말이 CPR을 배워놓으면 가장 많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같이 사는 사람이다.
집에서 발견이 됐을 때 내가 제일 음. 빨리 살릴 수 있다. 뭐 이렇거든요. 네. 다음번에 박모찌님을 위해서 잘 익혀두면 좋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심장마비가 안 생기게 그럼요. 아, 그런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시어머니 같네요, 되게. 네, 저는 요가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저는 복싱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 원래 작년에 하다가 제가 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 맨홀에 빠져가지고 뭐 다리 부상 때문에 한 몇 달 하고 맨홀 이슈. 네, 그리고 교통사고도 한번 당했었고요. 매너리즘. 교통사고는 이렇게 운전하고 교통사고. 가는데 뒤에서 버스가 들이박아가지고 또 그거 좀 치료 좀 받고 해서 뭐 그리고 3월에 워낙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월화수목금 중에 이틀 나가긴 했는데 많이 나간 거죠. 네, 한 3일 이상 가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맡은 친구들이 워낙 특별한 친구들이 많긴 한데 그중에 한 명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가 네, 결국 사고를 쳐가지고 네. 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누굴 패스? 패지 않고 네, 성 관련된 사안이 생겨가지고 네, 경찰에도 신고가 돼가지고 또 경찰서 가서 저도 조사를 받고 같은 학생끼리요, 아니면? 네, 학생끼리 네. 뭐 선생님들은 그냥 이해를 하는데 학생들끼리 그걸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격자로서 조사다 받고 경찰서를 뭐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있는 경찰서를. 네. 근데 경찰서 들어가는 것부터가 좀 되게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막 신분증 내놓으라 해서 신분증 안 가져왔는데 막 이러고 요새 핸드폰에도 신분증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그거 해놓으세요. 네, 그래야겠습니다. 예. 아무튼 다사다난하게 하고 지금 복싱을 좀 열심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체육과를 다니긴 했지만 워낙 지금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제가 체육과 출신이라면 다들 깜짝 놀랄 정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제육과라고 요즘에 하는데 제육과 출신이라고. 근데 이제 그래도 운동은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적절한 운동을 찾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격기, 투기 종목들을 주로 했었어가지고 공으로 하는 운동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해도 흥미를 잘 못 찾았는데 복싱을 하니까 복싱은 확실히 재밌고 잘 맞고 해서 이제 평생 가져갈 운동으로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좀 잘 되면 시합도 좀 나가고 시합도? 네. 목표가 좀 있습니다. 자격증도 하나 따고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야, 수박님도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 3년 전, 4년 전에 같이 다녔었거든요. 네. 그때는 근데 아기가 없으니까 같이 다녔는데 이제는 각자 가야 되는데 수박님은 운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혼자 가라고 하면 안 가기 때문에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그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제가 사는 동네 이름이 풍무동이거든요. 풍무동 제로주먹. 제로주먹? 네, 그래서 줄여가지고 풍제라고 부르는데 우리 제로 게임 할 때 손 어떻게 하죠? 이렇게? 네, 네, 주먹을 하는데 약간 제로 게임 하는 것처럼 주먹을 쥐고 복싱을 하더라고요. 엄지를 쫙 펴면서. 네네. 그래서 그걸 나중에 발견하고 아니 왜 엄지를 그렇게 하고 있냐 했더니 글러브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글러브가 그렇게 되어 있길래 그렇게 치는 줄 알았다 해서 큰일 났는데. 제목을 지어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거 얘기할 때마다 엄청 분해하더니 이제 좀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같이 하진 않으시고. 네네. 그렇군요. 네. 별일 없이 잘 지내셨군요. 네. 그럼 뉴스앤조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도 뉴스앤조이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은 서울신대 이사회 창조과학 비판했다고 교수 징중계 요구입니다. 2024년 4월 12일 기사이며 그리고 나수진 기사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신대 황덕영 총장이 있는 여기 서울신대에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 활발히 연구해온 박영식 교수, 교양교육원이라고 하는데요.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박 교수가 지구나이 6000년설, 성경적 창조론 등을 주장하는 창조과학을 비판하고 유신 진화론을 옹호해 왔다는 이유다. 서울신대 이사회 백운주 이사장은 3월 6일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서를 보내 박 교수의 중징계를 주문했다. 중징계는 최소 정직에서 최고 파면에 이르는 처분이다. 박영식 교수는 2020년 11월 서울신대 신학전문대학원 MTS 평신도 신학 석사 과정이고요. 김아무개 목사의 창조과학 강의가 개설되자 소셜미디어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김 박사의 수업 계획에서는 역사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예언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소개하고자 한다며 홍수와 노아의 방주, 인류의 기원과 예수의 탄생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쓰여 있었다. 박 교수는 신학이 갖춰야 할 양날개는 성서 적합성과 시대 적합성이라면서 신학적 주장은 우리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학문들과 소통 가능해야 한다고 썼다. 근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비판했다기보단 저는 그냥 학자로서의 의견을 얘기한 것 같은데 뭐 비판했다고 봤네요. 이 내용이 서울신대가 소속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창조과학을 옹호하는 교단 구성원들은 박 교수가 유신진화론 입장에서 창조과학을 폄하한다고 비난했다. 유신진화론은 과학으로 창조를 설명하려는 과학적 창조론과 구분되는 신학적 창조론으로 진화 과정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일부 목회자는 박 교수의 책 창조의 신학 책과 논문 등 저작물을 모아 서울신대에 고발했다. 박 교수의 의견이 교단과 학교의 이념이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우선 여기까지 읽고 질문을 드리면 박영식 교수가 창조과학에 대하여 비판하였다고 이사회에서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해요. 기상청에서는 저희 78화 창조론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편에서 창조과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두 분은 창조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서울신학대학 이사회에서는 왜 이 같은 내용으로 중징계를 요청한 것일까요? 창조과학은 개소리입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개소리 모음집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전 그냥 자기네들 권조가 있으니까 그 신학대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수나 거기 서울신대 이사회가 그냥 박영식 교수를 마녀 사냥하는 거죠. 네. 이거 보니까 후속 기사들 보니까 그 박영식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더만. 근데 이게 창조과학이 뭐 말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얘기잖아. 이게 그냥 신학적 주장일 뿐인데 이걸 마치 진짜 과학이라는 그 워딩을 쓰니까 이게 과학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냥 창조론인 거요. 그렇죠. 창조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창조론을 뭐 나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겠다는 게 창조 과학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그 문헌을 지금 현대 과학으로 설명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냥 박영식 교수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를 한 거고 서울신대도 비상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아 지겨워요. 이것도 창조과학에 관한 것도 동성애랑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중징계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 중징계를 요청한 그냥 건가요? 약간 본보기로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는 건지. 근데 이걸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과학리가 나와서 과학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거든요. 색빠르네. 네, 사물의 구조, 성질, 법칙 등을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의 체계를 말한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과학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관찰 가능한 방법이어야 되는데, 창조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도 그냥 종교 차원에서 새롭게 만든 학문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징계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도 뭐 딱히 비판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도
이걸 연구하는 학자로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학자인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자기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자기도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의견일 뿐인데 이걸 마치 뭐 성경에 위배된 것이고 너는 잘못된 학문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중징계 처분을 한 거는 그냥 내 말이 다 맞아. 내가 무조건 옳아.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붙인 처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뭐 저희 78화 창조론 여기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창조과학은 처음 시작이 미국인가 어느 나라에서 거기 제7안식일 교에서 시작된 겁니다. 어쨌든 거기는 우리 많은 이단들이 그렇지만 제7안식교도 그렇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6000년도 그게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거슬러 해서 나이를 추측했을 때 6000년이 된 것처럼 그렇게 시작됐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통일교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제7안식교에 있는 그거 미국에서 하던 거를 통일교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통일교도 아마 그렇게 믿는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통일교에서 시작된 거를 한국 기독교 저는 주류 세력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창조과를 믿는 사람들은 제7안식일 교를 믿는 걸 수도 있고요. 통일교를 믿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약인가요? 같은 그 신학적 주장을 공유한다고 할 수는 있죠. 네, 아무튼 저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가 바로 전에 다니던 교회가 여기 기독교 대한 성결교 그 교단 교회였어요. 네. 그리고 아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신학과를 다녔던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박영식 교수님은 그 안에서도 확실히 좀 학교 안에서도 학교가 보수적인 편인데 거기서도 약간 좀 진보적인 축에 속해 있으시고 좀 그런 거침없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밉보인 게 아닐까. 그쵸. 그리고 이 아까 모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학자인데 학자가 그 의견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거를 누군가가 비판하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거로 그리고 징계를 한다라는 거는. 근데 이런 거를 걸고 넘어질 때는 보통 정치적인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밉보여가지고 그리고 이 이사장이나 뭐 총장이나 말을 안 듣는데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쵸. 이 사람을 어떻게든 쳐내려고. 근데 그냥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원래 이런 것들 했다가 어쨌든 이번에는 좀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전 들더라고요. 옳지 너 잘 걸렸다 이러고 걸고 넘어진 게 아닐까. 근데 그 보니까 여기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교단에 있는 신학적인 방향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자기네는 보수적이고 다르다라고 하는데 또 서울신학대학 출신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보수적이진 않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번 이 사건 이게 뉴스로 나오고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더 어이가 없는 내용이라서. 그럼 다음 기사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소수 목회자의 문제 제기에 불과했지만 서울신대는 이 사안을 받아들였다. 2021년 10월 비공개적으로 신학검증위원회를 꾸미고 박영식 교수 신학을 검증했다. 2022년 1월 신학검증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박 교수가 유신진화론을 배타적으로 주장하고 성경 해석과 신학적 방법론에 있어서 과학주의 그리고 합리주의적 관점을 적용하며 이웃 종교를 존중하는 다자중심주의를 주장하는 등 개신교 복음주의와 성결교의 교리적 입장에 배치가 된다고 쓰여 있었다. 검증에는 결론으로 학교가 창조와 진화의 주제에 관해 교육함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성결교의 교리적 입장에서 명확히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신학검증위원회는 박영식 교수에게 보고서 요약본을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 박 교수는 검증위 태동의 동기와 보고서 작성 이유, 경위, 위원 명단과 이들의 신학적 배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며 황당해하면서도 8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학교 측의 조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영식 교수는 의견서에서 자신의 창조 신앙이 성결교단 전통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미 성결교회의 사부라고 불리는 이명직 목사님께서는 종교와 과학은 서로 투쟁할 것이 아니며 충돌의 원인은 종교가 과학을 배척하고 과학이 종교를 불신함에 있다고 했다. 즉 신앙과 과학의 수준을 구분해 주셨고 지구의 연대에 대해서도 6,000년에 붙잡히지 않고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개방된 자세도 보여주셨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샘물, 활천이 되어 사중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성결교회의 신학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근거에 현대적 논의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썼다. 박 교수는 진화론만을 편향적으로 옹호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창조의 신학에서 과학주의 무신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검증이는 이를 간과한 듯 보인다. 더 나아가 검증이는 자연주의적 진화 이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 개념을 과학적 진화 이론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개념적 혼동에 빠진 듯 보인다. 나는 리처드 도킨스나 에드워드 윌슨이 주장하는 자연주의적 진화 이론을 비판하고 배격한다. 오히려 역동적으로 변하는 자연세계를 창조하시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신앙한다. 하나님의 창조는 자연의 진화보다 넓고 깊다고 했다. 여기까지 읽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창조와 진화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분은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숨 자고 왔습니다. 저는 박 교수랑 생각이 비슷한 거 해요. 진화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시작에는 하나님이 개입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박 교수랑 다른 점은 전 리처드 도킨스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의 책도 그 눈먼 시계공도 읽어봤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이 진화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수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눈 같은 대부분 우리가 진화할 때 눈이나 뭐 뇌같이 이렇게 복잡한 기관들은 진화로 못 만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10억 번, 수십억 번의 진화가 반복이 되면은 그 확률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진화를 했는데도 과연 눈이나 이런 복잡한 뇌 같은 기관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자연은 그보다 훨씬 수많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진화를 하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저도 그건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수억 번, 수십억 번, 수조 번의 진화를 한 과정 자체가 그거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프로세스가 그냥 뭐 하나님 만든 알고리즘이겠지, 그런 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종간 진화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다만 도킨스랑도 다른 점은 진화의 시작과 세상과 생물의 시작에는 신의 개입이 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고 손 치더라도 일단 이 진화 기계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네. 근데 도킨스가 얘기하는 거는 시계공은 없고 그냥 시작부터 자연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서 하는데 우연이란 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시작은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누구든 만들어지긴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시초는 있을 텐데 시초는 시초를 시작한 존재가 신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진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제가 매일 진화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저 진보 아닌가요? 진보? 뭐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니까 하는데 뭐 인간도 지금 마지막 어금니 잘 안 쓰다 버릇하면은 다음 세대에서 마지막 어금니가 자라지 않은 채로 태어나잖아요. 전 사랑니가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사랑니. 네, 저는 4개 다 사랑니 있거든요. 드셨어요? 네, 맛있어서 먹어가지고. 예. 사랑니가 내려와. 네. 그렇기도 하고 뭐 같은 종의 새를 뭐 사는 곳이 다르게끔 배치했을 때에 그 다음 세대를 추적 결과를 했을 때 부리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보이고 맞아요. 하는데 YQ 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화는 결국에는 이 상황에 더 유리하게끔 생존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진화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스템을 만든 것은 저는 질서의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다른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창조의 개념 안에 진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설계하고 만드실 때에 이 진화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이게 변화될 때에 생존에 유리하게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과 이 생물들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도입하신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여기 어쨌든 박 교수가 과학주의 무신론, 그러니까 무신진화론에 빠진 사람들을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어떤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뭐 검증을 하고 그렇게 검증된 것만 현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신이라는 존재는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없는 거다라고 지금 하는 거고 유신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는 안 돼. 그렇지만 신은 존재한다라는 게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보이지 않는다고 검증할 수 없다고 없는 거라고 사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야말로 교만이고 오만인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이 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들을 안내를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 전에 뭐 그런 얘기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많이 안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다고 하잖아요. 특별 계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 계시고 일반 계시는 그 말씀이 아닌 그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일반 계시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과학 그리고 자연 이런 게 일반 계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창조과학 같은 경우는 그냥 특별 계시만 맞고 일반 계시는 없는 거야라고 주장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났지만 멀리 있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일반 계시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니까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 건데 특별 계시만이 성경에 나온 것만이 전부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뭐 어쨌든 전문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다 보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어떤 분야의 전문가, 특히 뭐 박사하고 교수하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연구를 하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냥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YQ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실 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공부하고 한 사람들은 더 이상 창조과학에 대해서 뭐 고민도 하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개소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이거를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중징계한다라는 것은 점점 기독교가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게 학문적 자유도 침해를 하는 거죠. 그쵸. 네. 뭐 창조 과학만 해라 그 강요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 학문이라는 게 자유로운 사상이나 자기의 그 연구 결과를 주장을 그 밖에 내세울 수 있어야지 학문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무슨 중세 수도원도 아니고 수도원을 만들 거면 수도원을 하던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서울신학대 그리고 여기 성결교 특히나 성결이 두 개니까 기독교 대한 기성은 확실히 보수적인 세력이 좀 많고 보수적인 분들이 잘 살아남더라고요. 전 교회에서 보면은 전 교회가 좀 큰 편이기도 하고 교단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이고 잘 순응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승승장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수가 살아남기가 편한 이유가 보수는 인간의 본능하고 잘 맞거든요. 한마디로 요즘엔 이게
옛날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 비유인데 그건 거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보수는 사람 지금 버스가 꽉 차는데 새로운 사람이 타. 그러면 아이 좁은데 좁아 죽겠는데 왜 타? 꺼져. 그렇게 얘기하고 질문은 아이 그래도 저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좋게 좋게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하는 게 진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 보수는 그냥 한마디로 내 편한 거. 아, 그냥 이것도 지금 창조과학도 자기네들이 창조과학을 무시하면 되지. 그 창조과학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편하잖아. 그렇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자기도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근데 창조과학을 부정을 하려면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가 그냥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우리처럼 우린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들도 그냥 조금만 하면 되는 거를 그 공부 많이 하신 양반들이 그러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뭐 거의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자기들의 혹시 삶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 뒤에는 이거를 걸고 넘어섰지만 그 뒤에는 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기사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영식 교수의 반박에도 서울시내는 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서울시내 이사회는 2022년 4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박 교수를 불러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을 믿는지 성경의 6일 창조를 믿는지 등을 추궁했다. 박영식 교수는 그렇다고 하자 백운주 이사장과 조사위원들은 박 교수는 합리적이라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들은 박 교수의 가르침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에 빠진다. 대학 기금 모금이 되지 않는다면서 박 교수를 거듭 비난했다. 진짜 웃기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혼란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다양한 생각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따르길 바라며 그리고 대학 기금 모금이 아주 잘 되길 바란다. 그쵸, 그쵸.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5월 31일 열린 두 번째 조사위원회에서도 조사위원들은 박 교수에 대한 신란을 계속했다. 현대과학이 발전하고 있다는 구절을 박 교수는 과학을 너무 신봉한다는 식이었다. 조사위원들은 박 교수에게 책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했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거. 와, 유치하네요, 참. 서울시대 황덕영 총장은 2022년 6월 5일 박영식 교수와 만나 중재를 해주겠다며 자술서를 내밀었다. 자술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계시성을 떨어뜨린다는 오해를 일으키는 표현을 수정, 무로부터의 창조의 의미를 심화 보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정, 유신 진화론을 우호적으로 해석하고 창조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제안했다는 우려를 받아들이며 이를 수정, 복음주의 신학의 전통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수용해 합리성을 넘어 하나님의 계시성에 기반한 신학을 전개, 창조의 신학 등을 강의에서 사용하지 않음을 등을 조건이 담겨 있었다. 박영식 교수는 자술서에 서명하라는 요구에 응하는 대신 신학적 고백과 반성이라는 글을 직접 써서 총장과 이사회에 보냈다. 학교 측 조사는 부당하지만 연구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교단 구성원들의 염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숙고해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썼다. 박 교수의 반성문 제출에도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박 교수는 2022학년도 2학기를 연구년으로 보내며 책 저술에 전념할 계획이었으나 이사회는 박 교수에게 연구년 기간에 유신 진화론을 비판하는 논문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네, 박 교수는 학자적 양심을 위반하면서까지 유신 진화론 반대 입장을 증명하라는 이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울신대는 2학기 개강을 문턱에 둔 8월 22일 박영식 교수의 연구년 신청을 불허했다. 야, 이건 지금 거의 직전에 불허를 했네요. 그러게. 박 교수는 연구년을 위해 이미 기존에 맡고 있던 과목을 모두 다른 교수들에게 넘긴 터였다. 결국 박 교수는 한 학기가 시작한 후 수강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강의만을 맡아 진행해야 했다. 여기까지 기사를 보면 학교에서 박영식 교수에게 보복성 갑질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서울신학대학의 기초는 웨슬리안 복음주의 성결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감리교랑 같은 맹글 하고 있어요. 존 웨슬리도 보복성 갑질을 했던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기는 박영식 교수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는 방법일까요? 저는 그냥 일단 존 웨슬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고, 근데
저는 그 동성애 이슈도 그렇고, 이 창조과학도 그렇고, 저는 그냥 우리나라 그 50대 이상의, 이거 대부분 분명히 이사회건, 이 박 교수 비판하는 사람은 다 50대 넘어서 60대, 70대 이럴 텐데, 또 그러겠죠. 죽어야 돼. 다 또 뒤져야죠, 이 진짜.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싫어서 싫은 것도 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좀 구려요, 솔직히. 하는 행동들이 너무 치졸하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는 보수는 이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보수가 굉장히 이러면 보수도 욕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보수적 신앙이면 보수적이라는 게 전통을 지키고 그 기존의 것을 그 중요시 여기는 건데, 근데 이건 그냥 불통이잖아요, 불통. 아니 그냥 우리 것만 오라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더 싫은 것도 있나 봐. 자꾸 겹쳐져 가지고. 근데 이게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서로 간에 그 소통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박 교수는 그냥 상식적으로 계속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서울신대가 지금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과연 보수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보수적 신앙인가? 이게 존 웨슬리가 얘기한 성결 운동인가 이게? 그건 아닌 거. 그냥 내가 봤을 땐 곤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맞으니까 너는 그 과학주의에 물든 그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상, 아니, 우리 학교에서 꺼져버려라. 너 때문에 돈 안 들어오잖아. 돈 안 들어온 거 어떻게 알아? 그거 뭐 조사해 봤어? 그 뭐 조사한 결과라도 있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 입맛에 안 맞으니까 잘라내려고 이렇게 치졸한 방식을 쓰는데, 아, 그냥 이거에 이런 행태에 관련돼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냥, 너무 전 이런 게 싫어요. 이렇게 치졸하게 구는 게. 그냥 순리대로, 이 사람도 좋아하는 게 순리라고, 이런 걸 순리대로 가, 그렇게 얘기하자는데, 진짜 순리대로 가려면은 그냥 서울신대가 조용히, 그냥 이걸 받아들이는 게 그게 진짜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말하는 순리대로 가는 거는 그냥 자기네 입맛대로, 자기네 입맛에 맞추는 게 그게 순리인 거야.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상식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순리인 거지. 그래서 전 그냥 이런 사람들 그냥 좀 안타까우면서도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신학대가 예전에 한번 이름을 바꿔서 종합대학교로 바뀌려는 그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학교 측에서 엄청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학교 측인지 학생들이 아무튼 반발을 해서 결국에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냥 뭐 관광과 뭐 무슨 그런 일반 과를 좀, 추가를 하는 정도로 그걸 맞췄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대학교도 어쨌든 요즘에 경쟁이고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서울신학대학교를 불교 학생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불교인 학생들 거부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가 뭐 가서 관광과를 다니더라도 뭐 스님 저 이번에 서울신학대학교 관광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왜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했는데 그런 것도 거부를 하고, 왜냐면 거기가 어디죠? 지금 부천인가 뭐 이쪽에 있거든요. 서울신학대학이 심지어 서울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 전화번호는 서울이라고 하는데 아닌가? 지금 제 가톨릭대랑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런 데가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4년제고 이러면 더 괜찮은데, 본인들은 자기들의 그런 신학, 그리고 그런 그게 뭐 그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독교 학교라는 그런 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봐도 좀 그렇고, 제가 아는 동생이 거기에 정말 흠뻑 서울신학대, 지금은 뭐 아니긴 하지만 서울신학대에 아주 흠뻑 빠져가지고 그거에 대해 그분들이 말하는 순리에 따라서 잘 이렇게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저랑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와 논쟁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잘 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 때인가? 아무튼 그 500주년 지나선가? 막 얘기를 하다가, 근데 나는 요새 이 기독교, 개신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50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지금 종교개혁이 한 번 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우린 너무 잘못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해, 형, 근데 그 루터랑 칼빈 하기 전에 먼저 100년 전인가 그 종교개혁 하려고 했던 사람 목 잘려 죽은 거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안에 있으니까 순리대로 따르고. 그러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누구 말하는지 알아요? 얀후스인가? 근데 그 사람 이야기인데 뭐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목 잘려 죽은 게 저는 큰 개죽음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이 뭐 자기는 뭐 오리였지만 뭐 그 나중에 뭐 백조가 나타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계속 해야 되는데 거기 안에 있고 거기에 흠뻑 빠지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옳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학교의 풍토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문화가 들더라고요. 있겠지 예. 당연히. 그래서 저랑 그날 이후로는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런 논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이야기할 만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서울신학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 출신들이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 방식이 너무 치졸하고 어디 내놓기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혼란에 빠지고 모금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비꼬는 이 형태로 조사를 하는 이 방식도 그렇고 사과를 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예. 정말 너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회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조심하겠다. 이런 반성의 의지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반성 우리 받아들이지 않겠어. 그러니까 정답을 정해 놓고 시작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네, 그런 것들 보면은 너무 치졸한 방법인 것 같고 사실 계속 자기네들이 정말 옳다고 믿으면은 다양한 반박 의견들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폐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말을 해놓고선 논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아닐까요? 음. 음. 그냥 난 그렇게 믿고 싶은데 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넌 조용히 해. 약간 요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뭐 힘 센 것도 이해를 하고 자기네가 그전에 그 배웠던 것도 지키고 싶은 것도 다 이해를 하는데 근데 최소한 박 교수의 말을 듣고 그리고 주위 그 여론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나만 오라라는 식의 이런 폭력적인 태도가 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 진보 쪽에서도 이랬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거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냥 소통의 방식. 그렇지 50대 이상 나이대를 가진 그 권위를 가진 남자들의 우리나라 남자들의 이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여기 여자들 있겠어요 이 사회? 이 대부분 보통은 없죠. 거의 90% 이상의 남자일 걸. 여자 있어도 거의 그냥 남성화된 여성일 거고 가짜 고추가 달린 여성일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그냥 우리 그 나이든 남성 한국 남성의 문제다 대체적인. 표본을 보여주는 거다. 저는 뭐 그렇다고 하면 그냥 지금의 20, 30대들이 한 2, 30년 뒤에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 똑같을 거야. 지금 젊은 꼰대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데. 아, 근데 이게 특히 자기가 많이 배우고 많이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해요. 그렇죠. 더 유지하려고 하죠. 네. 보세요. 분당에서도 그 이번에 총선 결과를 보면은 그 안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실히 드러나지 않. 그러니까 네. 놀랐어요. 거의 경기도만 거기만 빨갛더라고. 홍일점 마냥 예. 그런 거예요. 제 친구들만 봐도 주위 뭐 대기업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그 생각하는 발상의 이런 것들이 이것도 유전인가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렇게 진화한 거죠, 이것도. 비상식적이다. 비상식적으로 진화를 해야 살아남으니까. 근데 이게 자기네들은 비상식적으로 여기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아까도 미고님 얘기하셨듯이 그런 사회에 그런 사람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도 그게 굉장히 비상식적이라는 걸 알 텐데 그 한 발자국을 굳이 안 벗어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갑자기 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번에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그게 한마디로 그 여고가 있는데 거기서 피라미드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피라미드 해가지고 예 투표를 해가지고 꼴찌가 되면은 그 뭐 제일 꼭대기급 S급 애들한테 완전 노예가 되는 거야. 걔네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는데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 중 한 명이 반장이 있는데 걔가 공부를 되게 잘하고 그 되게 아버지도 뭐 어떤 큰 대학 병원의 후계자고 병원장이고 그러는데 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만든 이 바운더리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이 안에서 자기가 가진 걸 누릴 것이다. 근데 딱 그건 것 같아. 그 태도가 그 대사가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 그게 기득권이 그 기득권 안에서 그 자기들의 만든 그 안락한 버블 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니까 발버둥을 치는구나. 그 나름대로. 그런 거 아닐까? 그럼 다음 기사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의 대립각이 계속되자 박영식 교수는 총장 및 일부 이사와 만나 창조론에 대한 성결교회의 입장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으로 논문을 작성하겠다고 했다. 백운주 이사장은 10월 24일 이사회에서 박영식 교수의 연구계획서에 대해 보고받고 이후 논문 제출까지 철저히 관리할 것을 대학 측에 지시했다. 박영식 교수는 이듬해 2023년 9월 성결교회 창조신학 구성을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는 서울신대 총장을 지낸 이명직, 조종남 목사와 전송용 그리고 이신건 교수 등 성결교단 신학자들이 발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들의 창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담았다. 그러나 이 논문 또한 학교의 조사 대상이 됐다. 논문을 검토한 대학조사위원회는 박 교수가 유신 진화론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성결교단의 창조론만을 다뤘다는 식으로 문제 삼았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논문을 뭔가 정말 연구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런 사상이나 뭐 이런 거를 검증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연구란 게 그런 게 아닌데. 그렇죠. 학교 측의 특집 잡기가 이어지자 박 교수는 12월 15일 페이스북에 비판글을 올렸다. 그는 2022년 1월 신학검증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한 자는 창조를 한 옛날의 이야기로 축소해 놓았다. 두어 차례 조사위원회라는 이름의 모임에 참석했지만 일부 신학자들의 질문과 발언이 부끄러워 다른 위원들까지 놀랐다면서 사꾼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돈만 주면 시킨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사꾼 신학자도 있다. 창조 폐기론자처럼 신학 부정론자들이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현실이 매우 슬프다고 했다. 이사회는 이 글도 문제를 삼았다. 2024년 3월 6일 이사회가 교원징계위원회에 보낸 징계 의결 요구서를 보면 이사회는 박 교수가 서울신대의 건학 및 교육기념, 신앙선언문, 사명선언문에 위배되고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신대가 속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 교수로서 교단의 창조론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본인의 SNS, 페이스북이네요. 에 대해서 대학에서 주관한 신앙검증조사위원들을 모욕하는 돈만 주면 시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사꾼 신학자도 있다는 등 표현으로 인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징계위원회는 오는 4월 25일에 열린다. 5일 뒤에 열리네요. 여기까지 읽다 보니까 SNS에 올린 글이 트리거가 되어 징계를 받게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역시 SNS는 인생의 낭비일까요? 많은 사역자들이 SNS를 활용하며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SNS를 안 하는 입장으로서 뭐 다른 취미가 없다면 뭐 SNS 할 만한데 네 굳이 막 다른 취미가 있고 그러면은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아니면 학자들 뭐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다 페이스북이나 SNS 통해서 자기 그 뭐 어떤 사안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로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 사용을 하는데 SNS를 어떻게 보면 사적인 그 의견을 자기의 그 사적인 공간에서 게시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으면은 그럼 그 사람 뭐 아무 말도 하고 있지 말라는 거냐. 이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너무
그 교육의 요람이라는 대학에서 아무리 신학대학이라고 하지만 학문이나 이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침해를 하잖아. 그래서 참 아유 너무 너무 멋없다. 너무 세련되지 못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박 교수 쫓아내면 그래도 뭐 평화가 찾아오나? 그런 것도 아닐 거 본보기가 아니야. 되는 거죠. 너네 봤지 박 교수? 창조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너네 교수 목 날아가는 거야.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를 악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지키면 뭐 그렇게 해서 월급 받다가 뒤지면은 그 다음에 학교 나중에 폐교되면은 그거 뭐 어떡할 거야. 그거 자기네들 그렇게 살아가는 학교가 폐교되면 어차피 나중이니까 그게 상관없다는 건가? 아유 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나 보죠, 뭐. 그런가 봅니다. 이러려고 교수 됐나 자괴감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보면서 무슨 군사정권 때 막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막 지식인들이 자신이 아는 것을 밝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러네. 모습을 그때 생각이 나네요. 예, 뭐 이렇게 아주 후진적인 모습을 신학대에서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내가 공인이고 내가 공인이라면은 남들에게 밝히는 어떤 표현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SNS가 사적으로 자기를 막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내가 공개적으로 이걸 알릴 수가 있고 그렇죠. 내가 공인이라는 걸 아는 블루체크가 달려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조심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이야기한 게 어떻게 보면은 박 교수도 좀 약간 발끈해서 올렸겠죠. 사실 그렇겠죠. SNS에 이렇게 올린 그렇지. 게 발끈해서 예. 그러니까 누군지 다 암묵적으로 알 수 있게끔 예. 드러나게끔 쓴 거잖아요, 저걸 그 글을. 신학자라고 막 이래.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약간은 좀 감정적인 대응이었다, 이 사람도. 하지만 이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을 인간적으로 봤을 땐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람들 막 아싸 잘 됐다. 또 잡았다, 트집 잡았다, 막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트리거가 된 것 같긴 해요. 아쉬운 이죠. 네. 그 특수교육 이번에 주호민 씨 사건에 예. 그 주호민 반대쪽에 그 선생님 아동학대 신고 받은 그 선생님을 도와주는 교수님이 있어요. 아시나요, 혹시? 그 가끔씩 인터뷰 나오는데 유명한 교수님이시구나. 보면 알 것 같아요. 뭐 엄청 유명하진 않는데 그 나사렛 대학교의 특수교육과 그 류지연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원님은 잘 아시겠네요. 네, 뭐 저도 이번 계기에 대해서 좀 알게 된 분인데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주호민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선생님이 나사렛 대학교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나사렛 대학교에는 그 브릿지 학부에서 뭐 재활 자립학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발달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대학 4년제 대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4년제 대학교고 그리고 나사렛 대학교가 그 지하철 타고 서울에서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발달 장애인들의 서울대 같은 느낌이에요. 나사렛 대학교가. 오. 그러겠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이 지적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고 조금 인지가 높은 애들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어쨌든 특수교육과랑 여기 재활자립학과는 좀 다른 과긴 해요. 같은 그 장애 이런 게 하겠지만 대상 학생들이 다르니까. 근데 여기에서 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권 침해랑 뭐 성희롱 사건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교수가 여학생을 연구실로 불러서 뭐 성관계 해봤냐? 막 있고 뭐 연구실 비워줄 테니까 내 연구실에서 해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갔네. 뭐 사실이라면. 그리고 학생이에요. 그게 심지어. 그리고 어떤 너는 자폐, 너는 ADHD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학생들을 그렇게 호명을 한 거죠. 그리고 쟤네는 뭐 걸어다니는 복지카드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교수가? 교수가 그래서 막 아침 심부름도 시키고 막 자기 그런 것처럼 그리고 막
그때 막 좀 늦게 지각을 한 거예요, 수업을. 뭐 그랬는데 그것도 막 약간 성희롱 발언으로 막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 류재현 교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막 문제시 삼고 뭐 이렇게 했더니 지금 박영식 교수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학교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 계속 그 학교랑 뭐 소송을 걸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저 페이스북 친구가 됐는데 보니까 그 교수님의 페이스북 글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그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담반이 예, 있어요. 전담반이 있는 거예요. 해서 위에다 보고를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박영식 교수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뭐 그 직원들 중에 뭐 교수는 아니겠죠. 직원들 중에 한 명 뭐 사무처나 뭐 이런 데 그렇지. 직원들한테 행정직 매일 직원. 확인해서 보고해라. 무슨 거 올렸는지 그대로 올려라. 뭐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딱 올리자마자 아싸 하면서 딱 올리고. 그러니까 사실 나사렛 대학교도 기독교 재단 아니에요. 이름부터 그렇지. 보듯이. 알죠. 뭐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 추정식인가 거기 또 나왔는데 거기에 태권도학과 교수님이 내부 고발자로 고발을 신고를 한 거예요. 또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결국 여기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서울신학대든 나사렛 대학교든 뭐 저는 개신교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죠, 이게. 이게 학교 이름 그리고 학교 이렇게 막 2년 보면은 뭐 하나님의 뭐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왜 안에서 자꾸 이딴 일이 일어나는지 속상하고요. 뭐 SNS 같은 경우에 뭐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많은 다양한 분야의 분들의 SNS를 보면서 뭐 도움도 받고 해서 참 좋다곤 하지만 확실히 이 부분이 안 좋은 지점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박 교수님이 뭐 자기 친한 사람들이랑 뭐 술집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사실 꼬투리 잡힐 일이 없을 텐데 그만큼 많이 녹음할 수도 있어. 그랬어요. 녹음 파일 돌아다니고. 네. 예. 그래서 근데 뭐 저는 SNS를 하는 사람으로서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다는 징조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한번 싹 엎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 한국 기독교가 한국 내에서 힘이 있어요. 뭐 사립대학교들 중에 기독교 정신으로 된 대학교도 많죠. 많고,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사립학교들, 뭐 대학교 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뭐 큰 교회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 교회를 다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힘을 주는 것 같은데 그냥 싹 망하고 다시 일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수님이 그때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신 것처럼. 그 선두에 남호성 목사님 계시려나? 그럼요. 지금도 계시고 있습니다. 음. 그분. 네. 여전히 계시죠. 요새 그 다른 팟캐스트 잘하고 계신 것 같던데. 네. 남은 기사를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박영식 교수가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동료 학자들을 비롯해 학교 안팎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문학신학회, 기독교교양학회, 한국민중신학회, 그리고 서울신대 교수협의회가 성명문을 발표해 서울신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징계를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그리고 우리 창조신학과 좀 반대되는 그 서울대 우종학 교수님이 하고 있는 과학과 신학의 대화 거기에서도 성명 발표를 했고요. 뭐 왜냐면 이건 전 기사기 때문에 근데 또 서울신학대 안에서 박영식 교수가 잘못했다라고 성명문을 발표한 것도 들었습니다. 네, 박 교수의 서울신대 동기 20여 명도 4월 8일 학내에서 기도회를 열고 학교가 박 교수를 3년간 괴롭힌 것을 넘어 과도하고 부당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징계 의결 절차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박영식 교수는 창조과학을 공격했다는 빌미로 학교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4월 5일 뉴스앤조이와 만나 2012년 창조론을 주제로 시범 강의를 해서 임용됐고, 이것도 참 놀랍네요. 지금까지 종교와 과학의 대화라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단에서도 창조신학 세미나를 여러 차례 하는 동안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성결교단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학적 프레임을 인정해왔는데 일부 구성원이 창조과학에 스크래치가 났다며 보복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신대는 박 교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교무처장은 4월 4일 교수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진리를 준비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유와 은총의 행위라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고 밝힌다고 했다. 그는 4월 9일 총장 직인이 찍힌 박영식 교수의 신학적 문제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해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학이 박 교수의 학문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박 교수가 자신의 저서와 수업에서 창조 이해에 관해 학문적 다양성과 자유를 억압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황덕영 총장은 박영식 교수가 창조과학을 비판해서가 아니라 유신진화론을 옹호해 징계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저는 유신진화론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황 총장은 4월 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학교가 박영식 교수에게 요구한 건 유신진화론만 맞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입장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진짜 웃기네요. 누가 하고 싶은 말인데.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창조과학만을 강요한 적이 없다. 다만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정체성에 맞게 해달라는 거다. 뭔 소리예요? 지금 자기 말에 자기가 부정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성결교는 보수적인 교단이다. 진화론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그냥 놔둘 수 있겠냐. 진화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군요. 네. 박 교수가 무로부터의 창조를 부인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논문을 쓰라고 1년 동안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지금 여기 총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개 문장들이 다들 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느낌입니다. 모순적이죠. 황덕영 총장은 오히려 교수협의회 소속인 박영식 교수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했다. 황 총장은 총장 선거 당시 박영식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총장 후보에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 그 사람들이 안 한 게 없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말했다. 이건 마치 대학교가 아니라 뭐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교조가 날 괴롭혔다, 방해했다, 뭐 이런 그런 똑같네요. 네. 뉴스앤조이는 서울신대 백운주 이사장에게도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징계위원장 오봉성 목사는 4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징계 중인 상황에서 인터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며 취재를 거절했다. 오, 참 합리적으로 거절하셨네요. 라고 기사를 바쳤습니다. 논란이 있을 때는 항상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황덕영 총장이 말한 해명과 박영식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 정반대예요. 어느 쪽의 말이 더 신뢰가 가시나요? 그리고 박영식 교수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지 않을까요? 박 교수 쪽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요. 일단 우리가 기사를 들어봤듯이 황 총장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싸질러서 뱉고 있는데 이게 박 교수가 자기한테 얘기해야 될 말을 자기가 박 교수한테 하고 있으니까 사실 학교에서 다른 입장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를 해줘야지. 유신이라는 이건 학자가 그냥 자기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이론을 논문이라는 게 뭐 그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쓰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학자의 주장인 건데 그거를 학교에서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터 아무리 친학대라고 할지라도 그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학문의 자유를 분명히 침해를 하는 거고. 그리고 뭐 교수협의회 소속이라서 자기 총장 후보에 오르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교수들이 반대를 했겠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생트집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박 교수는 이건 전에 이동환 목사 때도 얘기한 건데 당연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몸이 편한 거고 자기의 명예가 이렇게 실추됐는데 그게 떠나기가 쉽겠냐. 그리고 자기는 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비상식적으로 나오는데 이걸 누가 떠나고 싶겠어요. 아무리 그냥 빨리 떠나서 이 족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 이해를 하겠지만 근데 저가 박 교수라도 일단 싸우긴 싸워야지. 이거 내가 억울해서 떠나겠나. 내가 뭐 틀린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딴 데서 문제될 것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트집거리 잡고 있는 학교에서 괜히 문제를 키운 거잖아. 이게 학교에서 문제거리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 박 교수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아니 그리고
사실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뭐 박 교수님 집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수 잘리고 뭐 떠나고 하면 사실 그 가족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건데 뭐 모르죠. 또 모아둔 돈이 많아서 뭐 괜찮을지 뭐 그거는 전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저는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약간 명예도 그렇지만 생계까지 이런 거 뒤흔드는 거는 별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명확하게 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트집을 잡아서 이렇게 내쫓으려고 하는 거는 이게 인간으로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근데 아니지 이게 않나. 내가 봤을 때는 이 서울신대 안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좀 더 다른 뭐 루센즈에서 좀 더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부가 어수선하니까 뭐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됐지만 뭐 총장 이 선정 과정에서도 뭔가 그 교수와 그 학교 간의 그런 대립이 다툼이 있었고. 있었던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 내부적으로도 뭐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학교 내부가 어수선하니까 이 박 교수를 그 내세워서.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목을 전쟁 나가면은 그 선봉자의 목을 치잖아요. 그 다음에 걸어놓고서 그치. 예 이거 너네 엄하게 군기를 다스리듯이 봐라 너네 이거 이렇게 함부로 거스르면 이렇게 되는 거다. 딱 본보기가 그러니까 뭔가 학교 내부적으로도 잡음이 많으니까 그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네요. 장대에 매달 사람이 음. 필요하다. 본보기를 삼은 게 아닌가 갑자기 근데 그런 생각이 드네. 뭔가 또 상징적인 인물이었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에 문제가 없으면은 굳이 이런 거 가지고 꼬투리 잡을 이유가 없지. 음.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지금 적혀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취임하고 나서부터도 계속 문제가 있었고 3년 동안 뭔가 특별한 이슈들이 더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연구년에 어떤 책을 써야 할지까지 정해줬잖아요. 앞에 기사 내용에서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요. 교수한테 누가 연구 주제를 자기가 스스로 정하는 거지. 보통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도 그 예를 들어서 석사 과정을 하는데 그 교수도 그 대학원생한테 주제를 던져주진 않아요. 예, 그쵸. 스스로 진짜 막 연구. 어려워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뭐 고등학교 방학 숙제도 아니고 씨. 무슨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제한하고 있는 게 맞고 여기서 황덕영 총장은 자기가 한 말대로 하면 돼요. 예. 우리는 창조과학만을 강요한 적이 없다. 이것만 맞는 게 아니라 다른 입장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해하라. 이게 이제 우리 총장님이 이해하고 여기 이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박영식 교수가 초반에 이런 조금 다툼이 있을 때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때 떠났어야 되는 게 맞다. 지금은 떠나면은 다른 대학의 교수로 들어가기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부 고발자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 어려운 것처럼.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좀 이 정도로 왔다면 끝까지 싸워서 이기시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좀 더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이것까지 좀 고름을 터트려야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나 어차피 나가는데 하면서. 다 터트리고 뭐 약간 지지했던 세력 중에 한 곳에 가셔가지고 교수 생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렵네요. 근데 뭐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 새로 생기는 뭐 과나 이런 데 아닌 이상은 가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근데 초기에 나갔어도 취업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은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있다가 거기서 그만두고 오는 거면 보통 전 학교에 친한 사람이랑 있으면 물어보거든요. 그 사람은 왜 거기서 나오게 된 거야? 이게 물어보니까 아마 그 사람 그래가지고 나갔으면 안 뽑죠.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근데 그거는 뭐 그들의 직업 세계고 저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편이거든요. 저는 내가 좀 이렇게 비벼보다가 안 되면 그래 중이 떠나야지. 뭐 중은 아니고 저는 집사지면 집사가 떠나야지. 교회가 싫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번 거는 뭐 박모찌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순간 이게 선을 넘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렇지. 예, 떠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본 뉴스에서는 그리고 박영식 목사님이 자기는
고맙다. 이게 지지해준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3년간. 근데 이게 불거지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좀 더 힘을 받고 아마 박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고름을 더 터트리고 나오실지 아니면은 결국 어떻게 싸워가지고 서울신대가 정화가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쉽진 않겠죠, 이거는. 이미 너무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도 교계와 알게 모르게 죽어가는 교회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조의.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한국교회의 이런 동성애와 창조과학 같이 이슬람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 내부 단속을 하려고 이슈는 이슈로 덮는 그냥 그 행태인 것 같아요, 딱. 예.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고 현 정권에도 제일 잘하는 이슈로 덮고 묶고 더블로 가는. 카르텔. 그렇지. 카르텔 이렇게 다 잡아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진절머리 나고요. 언제까지 이걸 계속 봐야 되나. 근데 이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효과가 좋더라도 저도 효율적인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냥 이건 제가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게 비상식적이고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순위를 역행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갈 문제를 애초부터 문제거리도 아닌 거를 이렇게 들쑤셔가면서 진짜로 해결해야 될 그 내부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는 게 맞나. 회칠한 무덤 같은 새끼들. 다 죽어라. 다 죽어. 근데 창조과학이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은 그냥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뭐 목사님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조론 방송할 때 저희 얼마 전에 만나긴 했는데 코알님 제가 얼마 결혼하셔서 초대받아가지고 놀러 갔었는데 코알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6,000년 지금 6,000년 됐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 방송까지. 그리고 그날 방송을 하면서 굉장한 충격에 빠져가지고 제가 볼 땐 그걸 계기로 약간 하차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에이 설마. 네, 뭐 그렇지 않아요. 농담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코알님이 되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원래 본인 소속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소속만 돼 있었는데 거기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 네. 동기부여가 된다. 네, 약간 각성을 해가지고 뭐 그런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기회가 없어서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는 뭐 신학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들이니까 같이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랑 이런 얘기를 슬쩍슬쩍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정말 지구를 몇 년으로 알고 있는지부터 시작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구 나이는 50억 년. 대부분 아니면- 관심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6,000원 아니야? 아니야. 아닌가? 뭐 그냥 그래? 넘어갈 수도 있어. 아닌가 보지 뭐. 오케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 저는 고등학교를 크리스천 학교 나왔는데 거기서 제일 강조했던 게 그 순종이었어요. 예. 순종 조카. 물론 순종이 필요하긴 하죠. 절대자. 근데 제가 근데 느끼는 거기서 건, 얘기하는 순종이 아니라 맹종이지. 예, 복종을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기준을 갖고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순복하는 게 순종인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절대자의 말, 권위자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권위자 복종하기를 조카. 바라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좀 그런 게 있었죠, 문화가. 네, 선생님들한테 복종하고. 그쵸. 근데 이제 크리스천 학교니까 말씀으로 또 그거를 순종해야 된다고 정의성을 이제 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전 궁금한 게 많은 학생이어서 늘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싫어하시더라고. 다행이네요. 같은 여학생이어서 맥락이네. 같은 맥락. 남학생이었으면 두들겨 맞았을 텐데. 폭력은 또 안 됐습니다. 예. 아, 어찌됐든.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물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물어보고 나름대로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떤 질서와 섭리를 또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 교수는 학생도 아니잖아요. 음. 교수 한마디로 박 교수 자체도 권위자인데 독일에서 유학하고 왔대요, 박 그러니까. 교수님. 아니
권위자가 더 큰 권위가 작은 권위. 그쵸. 권위자지만 억압하는데 집단이 존나 더 센 웃기네. 거죠. 네. 물론 해외파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왔으면 한국이라는 한국 신학이라는 한국에서 배우는 신학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좀 더 넓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래서 뭐 여러분도 이 기사를 읽으면서 혹시 궁금증이 생기거나 예, 뭐 호기심이 생기면은 좀 더 자기 나름대로 알아보고 예,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의견을 또 정리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과학과 신학의 대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뭐 한번 수강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귀찮아서 하겠나. 그래서 귀찮은 분들은 저기 그 남호성 목사님이 하는 팟캐스트 맥주 감사주일 있어요. 맥주가 아니라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팟캐스트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간추려서 거기서 약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마저도 귀찮으신 분은 거기 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오늘 방송을 하면서 좀 아쉬운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때문에 한 번에 녹음을 몰아서 하니까 이 뭐라지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들으신 분 입장에서는 얘네 왜 뒷북이야? 약간 이런 방송인 거죠. 네, 이제 나갈 거는 한참 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 보고 감수하라고 하죠. 감사하세요. 그리고 즐거운 뉴스, 그러니까 제가 뉴스앤조의에서 조의를 표하는 뉴스와 조의를 표현하는 방송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늘 조의가 너무 넘쳐나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좀 씁쓸하지 않았나. 어떻게 하다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제가 뉴스앤조의를 하고 나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샘솟아나요, 이게 할 것들이. 그래서 더 즐거운 뉴스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뉴스도 잘 읽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